이런 날을 위해서 항상 이 두 자를 가지고 있는데, 제일 중요한 휠 베이스, 축거죠. 축거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. 제가 여러 번 측정해 봤는데요. 축거, 즉 휠 베이스는 정확히 2900mm입니다. 드디어 GV60의 실물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. 그동안 사진으로 많이 봤었는데 그 사진의 느낌과는 사실 좀 다르네요.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공개된 차량은 라임 색상의 차량이었죠. 굉장히 유니크하고 젊은 느낌을 줄 수 있었는데, 사실 국내에서 대표 컬러를 라임 색상으로 그동안 보여준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좀 어색함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실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차량은 화이트 색상 무광인데요, 이런 부분까지 블랙 베젤이에요.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. 이 차량이 저는 이런 디자인의 헤드램프가 GV70에서 처음 봤었죠. 그런데 오히려 헤드램프의 디자인은 훨씬 좀 완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. 새로운 제네시스 브랜드의 시작을 알리는 로고죠. 로고는 굉장히 얇습니다. 기존처럼 약간 올라오긴 했지만 굉장히 정교한 느낌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. 가장 어색하다고 평가를 받는 그릴 하단부 디자인 좀 볼까요? 이쪽 각도에서 보면 분명히 좀 어색함은 있죠. 근데 이 어색함이 제네시스가 그동안 추구했던 우아함 그리고 고급스러움과는 좀 다르게 좀 파격적인 과감한 디자인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조금 좀 낯선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자주 보면 달라지는 것이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몇 번 더 보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헤드램프는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고요. 내부 구성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. 반짝반짝한 네모난 디자인이라서 마감의 수준은 정말 괜찮은데요. 마치 무슨 블럭놀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.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릴에 구멍들이 사라졌죠. 마르모 패턴의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패턴들을 볼 수 있고요. 이 부분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. 뚫려 있는 부분은 에어 커튼, 이쪽 에어 인테이크 쪽에 있는 쪽이 좀 뚫려 있고요. 안에는 막혀 있고요. 그릴을 둘러 나눈다면 중간 아래 부분에는 전기 배터리와 이런 구조를 위해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레이저로 보이고요. 실제 전면부 디자인은 사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어색한 느낌이 분명히 있었는데요. 실물은 많이 좀 다른 느낌입니다. 너무 어색하지 않고요. 좀 웅이 아버지 같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, 제네시스 브랜드인데 너무 기대를 하다 봐서 그런지 어색한 느낌도 분명히 많이 볼 수 있었는데, 여러분의 눈으로 보신다면 생각보다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. 측면부 디자인도 살펴보겠습니다. 디자인의 특징 중에서 전면 보닛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크렘쉘 디자인이죠. 조개 껍질처럼 열리고 닫히는 이 디자인은 공력 성능도 당연히 줄여주게 되는데 공기의 저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. 이에 따라서 전기차만의 연비, 즉 전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. 차량에 적용된 휠은 20인치 사이즈인데요. 굉장히 큰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. 21인치를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이런 사이즈로 보이고요. 측면부는 매끄럽게 떨어지는 디자인, 그리고 EGMP 플랫폼만의 CUV 스타일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좀 다른 디자인으로 좀 적용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, 이런 생각도 좀 나게 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. 이유는 이 디자인 자체가 나쁘다, 좋다 이런 것보다는 이미 아이오닉 5나 기아 EV6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틀에 해당되는 디자인이라서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디자인 요소로 좀 각인시키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,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좀 다른 디자인을 원해요,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이런 날을 위해서 항상 이 두 자를 가지고 있는데, 제일 중요한 휠 베이스, 축거죠. 축거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. 바퀴 중심에서 중심으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한데, 제가 여러 번 측정해 봤는데요. 축거, 즉 휠 베이스는 정확히 2900mm입니다. 따라서 이 차량의 운동 특성은 아이오닉 5보다는 EV6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. 즉 운동 성능을 위해서 실내 공간을 좀 줄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. 차량의 전폭도 최초로 실측에서 알려드립니다. 여러 번 측정해 봤는데요. 아마 188 또는 189, 한 7, 8, 9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한 188 정도라고 가정하겠습니다.
차량의 전고는 정확하진 않지만 157, 8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드디어 좋아졌네요. 우리 아이오닉 5에서는 일부러 그랬던 것 같은데 굉장히 그 보조 배터리 한 2만 정도 되는 용량의 좀 투박한 도시락과 같은 형태의 사이드 카메라 미러가 적용이 되었었는데요. 지금 GV6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고요. 완전히 많이 접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사이드 미러 하나의 디자인만 보더라도 많이 달라졌네요. 드디어 디지털 카메라 다운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었네요. 도어의 디자인도 살펴보겠습니다. 플러시 타입 오토 도어인데요. 누르게 되면 이 작동 방식은 기존 아이오닉 5나 EV6와 동일한 것 같아요. 처음 이러한 디자인이 적용된 넥소의 경우는 팝업되는 구조였는데 이런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후면부도 마찬가지고요. 측면부 하단에는 이렇게 몰딩이 되어 있는데 이쪽 디자인이 좀 입체적으로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 두터운 부분들을 좀 잘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디자인들은 일반적인 차량과 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네요. 측면부의 디자인은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이 A필러를 검게 처리했다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크롬 포인트를 위로 두어서 차량의 무게중심을 위쪽으로 분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런 이유 때문에 이 CUV 스타일의 GV60이 뭐 날렵해 보이거나 역동적인 디자인감은 좀 덜한 것 같아요.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우아한 볼륨감을 이어간다는 디자인 특징이 있고요. 가장 독특한 디자인은 바로 이 디자인이죠. 크롬 포인트를 한번 꺾었어요. 그래서 어느 쪽에도 이어지지 않는데 이 뒷부분을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디자인이 매칭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쿠페처럼 떨어지는 후면부 디자인을 볼 수가 있고요. 새로운 텔램프의 디자인은 좀 경쾌한 느낌인 것 같아요.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.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면 GV70처럼 좀 직선적인 디자인을 좀 더 선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후면부 디자인 딱 볼륨감이 있고요. 이 디자인이 굉장히 멋지게 느껴지네요. 이쪽 볼륨감이 하나 있어서 포르쉐, 카이엔 같은 차량에서도 입체감이 있는 디자인을 볼 수가 있었죠. 그리고 이 디자인은 전면부 팬더 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인데요. 클램쉘 부분,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? 이 부분이죠. 그래서 이런 디자인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사실 차급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디자인 부분인데 언제 보더라도 제네시스만의 그러한 디자인,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네요. 날렵하게 떨어지는 쿠페라는요, 굉장히 마감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 처리가 된 것 같아요. 이렇게 쭉 떨어지는 디자인이 적용되었고요. 이쪽에서는 특성상 와류가 발생될 수 있죠. 그래서 아마 이쪽에 에어스펄을 둬서 빗물, 흙먼지 등이 위로 유입이 되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과 함께 이쪽에서 공기가 쭉 내려오면 눌러주는 역할을 하죠. 즉 다운포스를 위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스포일러의 두께라고 해야 될까요? 지름은 대략 한 20cm 정도고요. 이쪽 끝에도 열선이 적용되어 있어요. 그렇죠? 열선이 적용되어 있고 이쪽도 역시 삼각 디자인의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제네시스 텔램프와 텔램프 사이에는 제네시스 레터링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디자인 역시 굉장히 얇아졌습니다. 후면 범퍼 디자인 요소를 보면 이쪽은 실제 뚫려 있지 않습니다. 막혀 있는 디자인이고요. 리플렉터가 있고 아마 이 부분이 방향지시 등으로 예상됩니다. 국내의 경우 이 아래쪽보다는 테일램프 쪽에서 제공되는 것을 좀 더 선호하는데요. 이런 부분들은 제조사에서 왜 안 되는지 좀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후진등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대중차 브랜드에서는 이 후진등이 한 개죠.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쪽과 저쪽 끝에 각각 하나씩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. 핸들의 디자인입니다. 실제 차량에서 본 핸들은 고급스러운데요.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토글 버튼들을 두어서 이런 기능들이 어떤 기능을 제공할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. 그리고 지문인식처럼 보이고요. 자, 보시면 이렇게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. 송풍구의 디자인에도 메탈 요소를 정하면서 좀 고급스러움을 살리고 있습니다. 가장 궁금한 디자인 중에 하나죠. 내부에서 사이드 미러 역할을 하는 디자인인데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생겼고요. 뒤에서 보면 생각보다 좀 튀어나와 있어요. 이 디자인이 좀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디자인은
굳이 그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디자인 요소지만 어색하다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. 운전석에서 본 크리스탈 스피어 디자인입니다. 굉장히 크죠. 앞에 동그란 원형 다이얼보다는 좀 더 큽니다. 제가 보기엔 야구봉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인 것 같아요. 컵홀더보다도 조금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시트의 디자인을 볼 수가 있고요. 암레스트 콘솔 쪽 디자인입니다. 오버헤드 콘솔의 디자인입니다. 기존 내연기관 제네시스 차량과 비슷하고요. 고급스러운 느낌이네요. 아마 운전자가 운행을 하고 누운 상태의 2열 레그룸 공간인데요. 제네시스 차량의 시트 수준은 정말 안락하죠. 그래서 탈 때마다 만족스러운데요. 이 차량은 한 가지 특징이 있네요. 아이오닉 5를 시승하면서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제 기준으로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. 장시간 앉았을 때 좀 피로도가 있었는데요. 이 차량의 시트의 두께는 아이오닉 5보다는 제가 보기에 확실히 좀 더 두꺼운 느낌이네요. 시트 옆에는 리클라인 기능을 포함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. 시트의 포켓 디자인도 볼 수가 있고요.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고급스럽죠. 2열 내부 도 트림의 디자인도 볼 수가 있는데 동글동글, 아래 스피커 부분도 동글동글, 그리고 컵홀더군요. 컵홀더도 역시 동글동글, 스위치가 있는 버튼 쪽도 동글동글한 디자인입니다. 실제 눈으로 보기에는 질 좋은 가죽 그리고 메탈 소재가 적절하게 어우러진 것 같아요. 두 줄의 데코 라인과 같은 디자인도 볼 수가 있네요. 헤드레스트 콘솔도 보면요, 가운데는 없고 실제로 4인승처럼 두 개의 헤드레스트만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네요. 2열 공조기 하단 쪽에서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제공됩니다. 자, 이 차량이 이제 곧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. 과연 소비자가 어떤 평가를 낼지는 시장의 반응이 결정하겠죠. 제가 본 GV60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사진보다는 괜찮더라. 하지만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?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?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.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